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지지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고생해주신 우리 선거운동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지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자다가 2시간 만에 일어나서 한참을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특히 지난주 사전 투표율이 우리 사천남의 하동에서 경남 전체 최고 투표율을 보여주시고 난 뒤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천, 남해, 하동,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께서 얼마나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얼마나 많은 마음을 담아 이번에는 제발 바꿔보자 하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지,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면서도 기대를 품고 계시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은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80대 아버님께서 종량제 봉투가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버려진 줄 알고 주워 팔았다가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으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셨습니다. 우리 사천시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벌금 30만원을 못 내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겨우 10만 5천원 절도 사건이 30만원 벌금에 집행유예 형을 받았고, 이런 생계형 절도 사범들이 한 해 5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복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직권을 남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간접 조작 사건의 정보를 유출하고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심지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경찰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계빚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상담을 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상담에 지쳐서 사무실 의자에 기대서 쓰러져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거신 어머님은 겨우 200만원을 대부업체에서 빌렸었는데 20년 동안 나눠 갚은 돈이 총 400만원이 훌쩍 넘음에도 불구하고 갚는 돈보다 쌓이는 연체이자가 더 많아 계속 빚을 갚아야 되고 갚지 못해 연체자 신분에 내쫓기고 있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비뚝 쪽에 쫓기는 분들을 많이 상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유치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지금이 21세기인데 빚 2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연체해 있다는 이유로 유치장에 갔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깜짝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대부업체에서 이 어머니에게 법원에 출석해 빚을 못 갚을 만큼 재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황당한 줄 아십니까? 이런 생계형 연체자에게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해야 되고, 만약에 이 출석 명령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면 유치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어머니는 한밤중에 아이랑 둘이 있는데 경찰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유치장에 가야 한다고 아이까지 데리고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하룻밤을 아이는 밖에서 본인은 유치장 안에서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 정말 이제는 삶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빚 200만원 때문에, 벌금 30만원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하는데, 그런 생계형 어쩔 수 없는 단순 범법자들조차도 생계 구제해주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 큰 범죄를 진 정치인은 사면 복권해주고 심지어 국회 가서 입법활동을 하라면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해주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지옥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우리 사천시가 이런 후보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되도록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힘있는 자에게 법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아니면 무시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심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었던 은행은 예금을 받거나 저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은행을 만들어서 빚독촉에 쫓기는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10여 년을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한 분 한 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겠다. 이제는 법을 바꿔야 한다.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비탄감 은행 찾지 않고 당당히 법과 제도의 보호 아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사람답게 사는데 전혀 위협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천, 남해, 하동에서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부자에게 관대하고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투자하고 서민들을 위해서는 지독하게 인색하고 서민들에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지금의 정부 여당이 있습니다.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천, 남해, 하동, 그동안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믿고 맡겨주셨던 권력, 국회 권력, 우리 이 지역을 대표했던 현 정부 여당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배신했습니까? 4년 전 믿고 뽑아줬던 의원은 결국 공천 장사를 의심받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를 반성을 하고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훌륭한 정치인을 보내겠다, 진짜 존경할 만한 후보를 보내겠다 해도 모자랄 빵정 유죄 판결 3번에, 그것도 그 유죄 판결 내용도 우리 서민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작은 영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그 유죄 판결이 탄압이었다 얘기하는 이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금의 정부 여당, 우리 사천, 남해, 하동, 바로 그 정부 여당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사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정치는 군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쥐고 흔들며 시민들을 소외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시민들의 삶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투표로 나쁜 정치, 일하지 않는 정치,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치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사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바로 나쁜 정치가 더 이상 우리 이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국회 들어가기 전에 서민들을 만나서 경제 한파에 시달리는 극단적인 경제적 고통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상담하고 교육했던 그 마음처럼, 그래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야박하지만은 않다, 우리 사회도 얼마든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생을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법이, 그리고 국가 예산이 지원하는 선진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담하고 교육할 때 그 믿음처럼 저는 저재윤경 약속드립니다. 내일 투표로 우리 사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남해구민 여러분들께서, 하동구민 여러분들께서 저 재윤경을 선택해 주신다면 그때 그 마음처럼 언제나 가장 힘들 때
해법을 찾고 발로 뛰는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용경